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약 11조대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과 향후 삼성 주요 계열사의 지분 매각 방향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후 이재용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상속세는 세율 60%에 대한 10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재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속세인 만큼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연부연납은 5년간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해도 1년에 내야 할 상속세만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먼저 이건희 회장의 보유 지분을 보면 삼성전자 4.2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로 이들의 지분 가치는 총 18조 2천억 원입니다. 이 많은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증권가에서는 삼성그룹이 2015년 상속세 정상 납부를 강조한 만큼 공익재단 출연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를 피할 가능성은 낮을 걸로 봤습니다. 첫 번째, 상속세를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 가치는 삼성전자가 15조 원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죠. 이에 따른 상속세만 9조 원입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의결권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이 20.9%지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은 15%로 제한되는데 제한받고 있는 5.9% 내에서 지분을 매각한다면 의결권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을 낮게 보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영권의 승계 혹은 이제 타 지분 이제 뭐 해외계 IB 등에서의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승계 받을 수 있는 관계사의 지분들이 있는 가운데 전자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분 매각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을 한다면 SDS의 지분 매각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재원은 상속받아 늘어난 보유 지분의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주주 환원 정책에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기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배당 수익 등을 통해서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이 강화되는 특성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물산, 생명, 그리고 전자, 그리고 SDS, 배당 성향이 강화될 걸로 보이는데 전자나 물산 같은 경우는 이미 배당 성향을 좀 높이는 형태의 정책을 이미 공표를 한 상황이고 SDS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 성향 자체를 기존의 20%대에서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이건희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 소득이 지난해 7,246억 원이고 향후 계열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 확대로 배당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지난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이 올해로 끝나고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이 곧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생명 배당금도 상속세의 주요 재원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 지분 구조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죠.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도 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취득, 삼성전자를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분할한 뒤 투자 부문을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을 대비해 삼성물산이 보험 관계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 지배구조가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단순화되는 시나리오도 대두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재판이 최근 시작됐고 국정농단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도 재개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슈의 현장 김보선입니다.